네. 일단 교육에서의 A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육과 AI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을 교육 방법이나 교육 환경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구로서의 AI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AI를 어떤 교수학습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이 AI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 내용으로서의 AI는 AI 자체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리즘을 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이제 현재는 다양한 용어가 좀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혼재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헌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AIED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AIED라는 거는 AI와 함께하는 학습, Learning with AI 측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도구로서의 AI, 그리고 AI에 대한 학습, Learning about AI 해서 이제 AI 자체를 내용으로 배우는 거 두 가지로 같이 정의되는 걸 포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의 경우에는 이 Learning with AI를 초점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AI와 함께하는 학습은 이제 시스템 측면의 AI, 학생 측면에서의 AI, 교사 측면에서의 AI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주로 교육 환경, 그리고 교사,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는 그 역할로서 AI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사실 AI라는 게 AI 혼자 존재한다기보다는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AI가 접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AI를 얘기하는 많은 경우에서 AI와 에듀테크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에서도 이제 AI 및 에듀테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초점인 이 AI와 함께하는 학습, 이거는 AI와 에듀테크를 직접적인 교수학습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뭐 학습자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평가 및 채점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그 러닝 위드 AI랑 관련해서 현재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가장 오래된 유형은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콘텐츠 서비스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그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실제로 튜터처럼 아이가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굉장히 오래된 형태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은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과 같은 개념인데 자연어 처리하는 기능들을 조금 활용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탐색적 학습 환경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쉽게 이해하시려면 게임이에요. 온라인 게임, 스토리가 있는 게임. 그래서 그런 거는 사용자가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면 그 반응에 따라서 사용자마다 다 다른 개별화된 경로로 게임을 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 서비스가 가장 오래된 그런 서비스 유형이고,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무래도 그 서술형 평가, 자동 채점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종전에 콘텐츠 서비스만 하던 거를 이제 다른 기능들하고 엮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센츄리가 영국에서 나온 센츄리가 가장 오래됐고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밑에 이제 닥터 매스부터 시작해서는 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다음에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은 이제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타겟 대상이 학생인 반면에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은 타겟 대상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교수 학습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대표적으로 왓슨에서 만든 게 있고 이것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분석 도구라고 하면 뭐 이제 사실 사피엔스는 우리나라 건데 학습자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면 그거를 원하는 분석을 해서 뭐 가장 쉽게는 뭐 학습을 하는 소그룹을 짜주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자리 배치하는 거를 뭐 제공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제품들이 있고요. 챗봇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공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뮤지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일본 제품은 아닌데 일본에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뮤지오는 정말 로봇 형태를 조그만 로봇 형태를 갖춘 그런 챗봇인데 아이들이 챗봇하고 1대1로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 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다른 것보다 이제 부끄럽지 않아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되게 부끄럽지 않게 많은 회화 연습을 한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는 게 보고가 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범용 AI 교육적 활용은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용으로 딱히 만든 건 아니지만 범용으로 만든 AI 서비스들인데 이제 교육적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로
영어에선 AI 스피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에서 두들 바흐나 뭐 미술에서 오토 드로 같은 거는 요즘에 보니까 가정통신문에 학교에서 AI 체험 주간에 사용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센츄리인데요. 위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학생이 접속을 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추천해주는 화면인데 이제 학생들이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면 그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이 이 학생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이제 플랫폼이 AI니까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이 아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지속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 개인별로 이제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를 해주고 형성평가, 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교사에게 제공이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를 대시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는 이제 학생들에게 숙제를 부과하고 뭐 확인을 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그런 일련의 업무들을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시보드 상에서 아이들한테 다 숙제가 저절로 부과가 되고 아이들이 제출을 하면 채점이 되고 일정 성취 수준에 도달한 아이들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유사문항 같은 걸 또 산출해서 다시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쭉 그거는 자동화가 돼서 돌아가고 교사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그런 학생 개개인별로 학습 진행 상황에 관한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다음 수업 계획을 세우거나 이제 학생별로 필요한 교육적 개입안을 실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츄리 같은 경우는 실제 영국 학교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활용이 된다는 의미가 시간표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센츄리를 통해서 개별화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면서 교사가 그 다음 시간에 수업 계획을 좀 조정하는 형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제품들인데요. 요거를 소개하기 전에 맨 밑에 그 당구장 표시를 먼저 좀 봐주시면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국내 콘텐츠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제시할 때는 특정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하이라이트해서 보여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제품에만 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그 국내 서비스 제품들은 모두 유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닥터메스는 작년에 실제로 몇몇 학교에서 활용이 되었던 제품인데요. 보시면 이제 학생 개인의 취약점 분석을 하는 AI 엔진 그리고 추천 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학생 수준별 맞춤 문제를 제공을 하는 이제 수학학습 서비스입니다. 근데 사실 뭐 AI가 뭔가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큐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예측을 하고 하는 건 다 기본이니까 이 제품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제품에서 또 이제 보이는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점을 분석해서 자동 오답 노트나 오답 문제, 유사한 문제, 개념 동영상을 제공한다. 이것도 사실 모든 제품에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게 학교에서 조금 쓰였던 이유가 밑에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이제 학생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쌍둥이 문제, 유형, 뭐 유사 문제 이런 걸 검색해서 문제지를 좀 바로 제작해서 출력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조금 좋아서 이게 학교에서 좀 많이 쓰였던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클래스팅 AI도 사실 가장 많이 쓰였던 제품인데요. 이거는 과목이 많아요.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과목 좀 이렇게 과목이 많고 그리고 클래스팅 AI가 조금 많이 쓰였던 이유는 이 회사에서 그 출판사들 있잖아요. 출판사들 문제지 만드는 출판사들의 그 판권, 뭐 저작권 이런 걸 다 사들여가지고 걔네를 다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AI 엔진이랑 같이 해서 탑재를 해서 서비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공하는 과목이나 그 콘텐츠가 제일 많아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뭐 성취도 진단하고 개별 수준에 맞는 문제, 뭐 동영상 콘텐츠 그런 거 다 제공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문제별 해설 및 오답 노트 제공하는 것도 다 똑같고 그리고 교사용 학습 결과 리포트 제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제품마다 유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이제 교원 건데 가상 튜터의 실시간 피드백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조금 뭐 가상의 튜터를 두어서 약간 자연어 처리가 되는 대화를 하는 듯한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웅진 거 학습 결과 리포트가 뭐 웅진 것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제품이 그렇지만 결과 리포트를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왓슨 거는 제가 프로토타입이라고 붙여놓은 게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실제로 서비스가 되는 제품인데요. 왓슨은
이게 아직 학교에서 활용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만 붙여놨고 16년에 왓슨 AI를 활용한 교육 분야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았던 것들은 학생을 타겟으로 했다면 이거는 이제 교사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학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을 계획을 하고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서비스 제품입니다. 주로 목표가 교육 구 단위에 적용이 되어서 학생 데이터와 콘텐츠를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되었고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세트인데요. 하나는 데스크톱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하나는 이제 모바일상으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 놓은 이유가 이 왓슨 인라이트라는 게 이제 그 웹 기반인데요. 브라우저 기반의 수업 계획 도구입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교사의 수업 설계를 지원하는 그런 도구이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 3개만 말씀을 드리면 학생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기에서 뭐 학생별 인구 통계학적 정보라든가 학업 히스토리, 뭐 흥미, 학습 양식, 행동 및 사회적 특성 등을 포함하는 그런 학생에 대한 포괄적인 프로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콘텐츠 큐레이션. 이거는 이제 학생 요구에 따라서 큐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초점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교사에게 제공을 하고 마지막에 교사가 그거를 컨펌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교사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한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 진행 과정에서는 학생의 마스터리 여부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학생이 특정 과목의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예측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석 기능이나 큐레이션 기능 그리고 예측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랑 세트로 나와 있는 왓슨 엘리멘트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건데 저거는 교사가 저걸 들고 수업 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학생이 뭔가 하는 걸 관찰을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코멘트를 자연어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학생 프로파일에 계속 누적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학습 과정 추적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트래커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정보는 교사에게 통지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공교육 안에서 수업 계획을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계속해서 관찰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어넣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세트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이라면 이후에 교육 분야 AI 기술이 조금 달라지면 어떤 게 달라질까 하는 걸 이제 이후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기술 면에서 지금은 제한된 적용을 하고 있다면 이제 보편적 적용, 사실 이거는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약 인공지능이 현재라면 이후에는 뭐 강 인공지능까지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만은 사실은 안 되고 지금은 그 큐레이션 초기 단계에서는 그 IRT 같은 것들을 좀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딥러닝이 보편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일부 지식 추론이나 영상 및 음성 인식 정도라면 이후에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시각지능, 음성지능, 언어지능, 행동지능을 구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도 지금은 사실 정형 데이터가 많고 사실은 데이터 자체를 사람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전처리를 해서 기계에 제공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면 이후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질 거고 그 데이터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다. 그리고 콘텐츠도 지금은 디지털 콘텐츠와 지식 중심이라면 이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 모두 해서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고 이제 인터페이스도 현재는 이제 AI 스피커, 챗봇이나 일부 로봇이라면 이후에는 뭐 지능형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수준이 발달을 했을 때 미래 학교 교육에서 AI를 활용하는 상황이 어떠할까 이런 거를 조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이랑 관련해서 첫 번째 보시면 학습자 특성은 물론 학교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근데 사실 저거의 전제는 그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일단 플랫폼에 그 정보를 분석해서 해당 학교가 운영하기 적합한 교육과정을 하나 이상 자동 편성해서 추천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수업을 위한 교과별 성취 기준을 선택을 하면 해당 성취 기준과 관련된 학습 내용 및 기능의 요소, 뭐 학습자의 이전 학습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교사는 학교 및 학생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데 이제 저기서 가장 전제가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은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취 기준별로 위계, 연관성 이런 것들이 쫙 분석이 돼 나와야 되고 해당 성취 기준에 따른 학습 자원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분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러닝 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 모든 학년 그런 걸 망라해서 러닝 맵만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은 AI 기술을 적용해서 저런 식의 기능들을 구현을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쪽은 사실 가장 적용하기가 가까운 미래에 가장 적용하기 쉬울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제 학생별 뭐 분석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별로 특성을 분석하는 거, 학업을 분석하는 거인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학생의 학습 양식, 학습 이력, 학습 수준, 희망 진로, 뭐 선호 과목, 학습 성향에 대한 이제 플랫폼의 누적 데이터,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는 전제예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하는 동안에 뭐 아이 트래킹, 영상 촬영, 행동 분석 장치를 활용하여 학생의 표정, 체온, 음성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학생의 특성을 진단을 하고 뭐 진단을 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큐레이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업을 보면 뭐 그 맨 밑에 한번 볼게요. 학생별로 성취 수준이나 선호하는 학습 형태, 학습 동기, 역량 등을 이제 각종 검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학업 성취도 기록 등을 종합해서 좀 유형화를 AI가 해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은 교수학습 설계 개발이랑 관련해서는 뭐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학습 과정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특성, 진로 목표에 따라서 장기적인 학습 목표와 과제를 이제 AI가 다양하게 추천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추천된 장기 목표에 대해서 학생들은 챗봇을 활용해서 뭐 상담을 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학습 과정을 관리해서 목표를 수정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AI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교수학습 설계에서도 이제 교사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AI가 분석한 학생, 학부모, 교과, 진로 적성 요구 분석 결과를 제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을 하고 나면 이제 AI가 그 내용이 교육 과정에 부합하는지 뭐 이런 분석 결과를 주는데 이거는 이제 역시 러닝맵이 다 작성되었다는 그 전제 하에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추천에 있어서는 이제 AI가 학습자 분석, 학습 내용 분석, 학생의 학습 활동과 교사의 교수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을 추천해 주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간단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행에서 이제 교수학습 지원에서는 학생이 다인수 학급 혹은 집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에 이제 교사를 대신해서 챗봇 기능이 학생과 1대1로 상시 응답을 제공을 할 수 있고 이제 학습 과정에서도 학생의 질문 내용을 식별해서 이제 간단한 질문은 사실 즉각적으로 자동화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업무를 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만 범용 AI 서비스들이 교육 상황에 적용돼서 학습을 위한 보조 도구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학 교과인 경우에는 뭐 음성 인식, 음성 서비스 이런 거를 통해서 외국어 회화 학습 지도할 수 있고요. 또 음악 교과의 경우에도 뭐 가창이나 연구 과정에서 틀린 박자나 음정을 바로잡는 거 이거는 사실 뭐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학습 지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큐레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계속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거 그리고 ITS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거고요. 이제 협력학습 지원에서도 아까 보셨던 뭐 그 유사한 아이들끼리 모듬을 짜주거나 뭐 어떤 집단 구성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AI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가 부문에서도 이제 진단, 뭐 형성, 총괄 평가 등의 형태로 객관식 문항에 대해서 자동 채점뿐 아니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서술형 문항에 대한 채점도 하고 또 과제 평가의 경우에는 모사율 분석을 통해서 좀 표절 방지를 하는 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걸 볼까요? 교사가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에도 출제 문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이제 해당하는 기관에 그 기출 문항을 제공해서 동일 유사 문항 출제를 방지하는 걸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상담 쪽은 사실 이미 그 외국에서는 대학에서는 상담 쪽에 AI가 많이 활용이 이미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부모나 행정 직원 측면에서도 이제 각종 기능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학교 교육에서의 AI 활용 프레임워크라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 교육과정 영역에서
AI 기술이 지원하는 기능, 그 기능을 사용할 때 학생, 교사, 관리자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유형을 정리를 해서 교육과정 영역, 그리고 교수 학습 영역, 그리고 평가 영역, 그리고 학생 지도 및 지원 영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기능들이 지금은 다 약간 개별적인 그 제품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통합이 되어서 발전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통합 플랫폼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교사 업무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것, 그러니까 교사 업무를 조금 덜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플랫폼의 역할은 이제 보조교사의 역할, 인지적 파트너의 역할, 그리고 활동 분석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일단 보조교사로서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이제 학생 출결 관리나 개별 학습 지원은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는 뭐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학습자 데이터의 기초에서 좌석 배치, 팀 구성, 그리고 팀을 구성한 다음에 그들이 협력 학습을 할 때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좀 매칭해주는 그런 기능까지를 하면 교사의 업무를 좀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학습자의 학습을 맞춤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과제를 계속 맞춤형으로 큐레이션하는 거 그리고 뭐 이 평가, 자동화된 서술형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교사의 업무를 덜어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AI나 VR 기반의 수업 보조 도구를 그 AI 플랫폼하고 연동을 시키면 학생의 몰입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그 안경을 통해서 교실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들 위로 말풍선으로 지금 학습 상황 지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줘서 교사가 가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파트너라는 거는 앞에서는 조금 정말 교사의 약간 보조적인 일을 대신해 주는 거라면 여기 이제 교사를 좀 도와주는 측면이 아까랑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결국 교수 설계라는 걸 교사가 할 때 최종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지만 이제 플랫폼은 그 교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가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교수학습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학생의 그 교수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결과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서 교사가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보통 자원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추천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콘텐츠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두 가지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콘텐츠 이런 걸 토대로 교수학습 계획을 교사가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좀 도와주면 이게 교사의 어떤 인지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활동 분석가인데요. 이제 주로 플랫폼이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과정과 결과를 자동으로 기록 수집 분석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평가 쪽의 업무가 많이 경감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결과를 토대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한 활동에 대한 그 보고서를 분석을 다양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뭐 그거 보고서에 따라서 나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 유사문항을 산출한다든지 해서 일정 성취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준다면 이 부분도 교사의 업무 경감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통합된 플랫폼이 되었든 아니면 지금 수준의 각기 서비스가 되었든 이 학교 단위에서 AI를 도입하고 활용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작년에 이 AI 좀 도입했었던 교육청이 있어서 담당자를 면담을 하고 뭐 약간 이론적인 백업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절차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그 학교 교육에서 AI 및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는 공감대 형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면 실제로 활용을 위한 학교의 교육 환경 여건과 요구를 파악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인프라에 대한 얘기. 그래서 물리적인 인프라는 어때야 되고 인적 인프라는 어때야 되고 그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용 범위는 아까 센츄리도 사실 다 쓰는 게 아니라 시간표에 박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얼마만큼 자주 쓸 것이냐, 어떤 과목에서 쓸 것이냐, 정규 수업에서 쓸 것이냐, 방과 후에서 쓸 것이냐, 아니면 집에 가서까지 쓸 수 있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적용 범위를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요구가 다 파악이 되면 실제 활용 기반을 구축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는 이제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데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학교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대적 이점. 그래서 AI와 에듀테크가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이나 테크놀로지보다 상대적인 이익이 있음을 구성원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적합성. AI와 에듀테크가 학교 및 교사가 지닌 기존의 가치 혹은 경험과 부합되는 정도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새롭기만 할 뿐 어떤 교육의 본질이나 학교의 문화와 적합하지 않으면 이제 도입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사실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수 사례 같은 걸 갖다가 뭐 교원 연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속해서 공유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셨고요. 낮은 복잡성은 사실 이제 AI나 에듀테크를 만드는 그 산업계에서 조금 받아들일 점인데, 사실 기능은 굉장히 많지만 그 기능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복잡성을 줄여서, 복잡성이 낮아야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조금 정말 필요한 기능 위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고, 이 시험 가능성도 AI와 에듀테크는 이제 채택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시험을 해볼 수 있어야 이제 그거를 도입을 하는데, 이거랑 관련해서는 이제 영국 사례에서 좀 참조할 만한 게, 영국은 학교하고 그러니까 민관이 좀 협력을 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산업계에서 새로 계속 제품을 만들면 그 플랫폼에 올리고요. 학교에서는 그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나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은 이제 학교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제품이 나오면 학교에서 도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품이 프로토타입이 나오면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학교에서는 자기네가 원하는 식으로 이 제품이 고쳐지도록 피드백을 해서 나중에 완제품이 나왔을 때는 정말 학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물적 인프라는 AP 같은 거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1인 1 디바이스가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적 인프라에 있어서도 일단 인식 제고, 뭐 역량 강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강조가 되었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술 관리자 확보 방안.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쓰지 않는 이유가 쓰다가 고장이 났을 때의 어떤 뒤처리가 안 되는 문제들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술 관리자, 그다음에 뭐 이후에 학교에서,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데이터를 누적하진 않는데 학교에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그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학교 교육에서 AI를 활용하는 게 학교 혼자의 힘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큰 정책 프레임워크와 비전을 제시를 하고 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이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제 지역 단위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지역의 교원 역량 개발이나 관리 인력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학교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학교 단위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문화,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AI를 도입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획을 실제로 수립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테스트베드로서의 학교 역할을 좀 수행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민간 산업계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다 사교육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공교육을 지원하는 콘텐츠, 그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되어야 할 거고요. 학계와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현장 근접 연구를 좀 수행을 하고 예비교원 역량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이제 정책 연구 계속 수행하고, 그다음에 교육과 AI 기술의 융합 연구를 좀 많이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에듀테크 질관리 체제 구축하고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AI가 학교에서 도입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